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을 운운하기 시작했다. 반국가 세력 곳곳에 암약 중이다. 전 국민 항전 의지를 높여야 된다. 와, 우리 보고 항전 의지를 높이래.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자, 을지 프리덤, 을지 프리덤 실드. 이제 이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야, 반국가 세력 등장합니다. 이거 독재자들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여론이 안 좋거나 이럴 때 엉뚱한 사람들 간첩으로 몰아서 반국가 세력으로 언론에 뿌리고 간첩 잡았다 막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엉뚱한 사람들 감옥에 쳐넣고 이랬단 말이야. 국면 전환용으로. 근데 지금 뜬금없이 2024년도에 반국가 세력을 꺼냈습니다. 나야다.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들.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예요. 야당은 친일 DNA를 드러냈다가 국민 분노에 직면하자 북풍몰이를 하겠다는 거냐? 그렇죠. 이겁니다. 예.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이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 반국가 세력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다.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군과 민간의 영역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 야, 북한을 꺼내면서 북한의 여론, 선전, 선동 이런 것들이 마구 터지니까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여라. 어이구, 대단하죠. 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한 한미연합군사훈련, UFS, 을지 프리덤 실드. 여기에서 무슨 훈련을 지금 하려고 하냐? 저 얘기를 왜 꺼냈냐? 허위정보 유포 등 심리전 및 인지전에 대비한 연습을 대폭 강화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래요.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훈련할지 우리 상상을 좀 해봅시다. 북한이 개전 초기 한미연합군의 사기를 꺾고 남남 갈등 등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으로 한미연합군이 이미 대규모로 전사했고 전쟁이 북한의 승리로 조기에 끝날 것이란 이런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관측한대요.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한미연합군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는 등 대응 계획을 숙달하는 훈련이 될 것이다. 한미연합군이 허위 정보 확산을 막는 대응 계획을 숙달하는 훈련이래. 이게 뭘까? 이게 뭐야? 기존의 을지 프리덤은 북한과의 전쟁을 했을 것을 상정하고 훈련하는데 갑자기 가짜뉴스,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하는 훈련을 한다는 거야. 그게 한미 연합군이 대비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대비하지? 그렇죠. 이게 뭐야? 우리나라, 북한을 상대가 아니라 한국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고 지목된 애들 조지고 그렇게 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무슨 한미연합군이 이런 훈련을 할 수가 있어? 할 수도 없잖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갑자기 장갑차 타고 수륙양용차 타고 쭉 올라와서 상륙작전 한 다음에 가짜뉴스 뿌리는 사무실 급습하고 뭐 이런 거야? 이게 무슨 을지 프리덤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이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 지금 이 내용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대박이죠. 황당해. 훈련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런 건 이게 가능해? 이거 말만 던지는 거지. 미군이 이렇게 어떻게 훈련을 하겠다는 거야?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는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무실을 급습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 무슨 한미연합 군사훈련에서 이딴 훈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진짜 어이없죠. 미군하고 한국하고 같이
뭘 하냐? 북한군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남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가짜 뉴스 퍼뜨리는 애들. 얘네들 잡아조지는 훈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엄령을 대비하는 훈련인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는 훈련이야. 저거를 대통령이 막 떠들고 다닙니다. 을지 프리덤 어떤 식으로 훈련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 대통령실 한 비서관은 개전 초기 여론전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 그러니까 개전 초기에 여론전을 펼치겠지. 근데 그걸 한미연합훈련에 그걸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거는 대한민국 군대 중에 정보 관련 군대가 해야 될 훈련이잖아. 을지 프리덤에서 그딴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 할 수나 있어? 할 수가 없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개전 초기 선동 세력들이 온갖 혼란을 다 불러일으킬 텐데 사전 방어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래. 아니 그래. 선동 세력이 온갖 혼란을 일으킨다 쳐. 그 선동 세력을 어떻게 색출할 건데. 우리 같은 사람 잡아가두겠다는 거 아니야. 김어준, 이동영 이런 사람들 잡아가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어떻게 을지 훈련에서 하냐고. 미군들이 뭘 하겠다는 거야.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쳐하고 있는 거예요. 와, 나 진짜 대박이죠. 작년에 뭐라 그랬어? 반국가 세력, 한국자유총연맹에서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문재인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윤석열이 이종찬 회장에게 왜 이러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소리도 했죠. 아, 윤석열의 개소리는 정말 끊임이 없는데. 자, 이종찬 회장은 독립기념관을 포함해 최근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기용 기조에 대한 폭넓은 비판이었는데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는 건국절 논란이라는 축소된 프레임으로 접근했다. 대통령실은 이종찬 회장에게 건국절 재정계획 없다는 말을 전했다고 수차례 언론 플레이를 해요. 건국절 얘기가 아니야. 이 등신들아. 여권 관계자는 이 회장이 윤 대통령을 친구의 아들로 보는 것 같다. 이 회장에게 모욕을 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서 지하에서 지켜볼 우당 이회영 선생이 혀를 찰 일이다. 와, 이것들이 우당을 건드려? 야, 우당이 지금 이걸 보고 있으면 이종찬에게 혀를 차겠어? 윤석열과 니네 이 쓰레기 친일파 매국노 새끼들에게 혀를 차겠어? 이 개놈의 새끼들아. 와, 진짜 뻔뻔하죠. 얘네들 진짜 매국 집단이에요. 마타도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며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어요. 이종찬 사퇴하라. 자, 이 대목이 진짜 황당한데요. 이종찬 회장 아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하는데 광복 회장께서 작년 한일 정상회담 때 대통령을 정말 많이 도왔다. 전직 주일 대사들을 만나 각자 뛸 수 있는 공간에서 같이 노력하자고 했다. 강제징용 해결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엔 피해자들 경청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되 내내 업고 외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인터뷰하며 정부에 힘을 실었어. 이종찬이 역사관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적 동의를 얻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는 생각이었는데 참 아쉽다. 그렇게 도울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배척당하고 공격당하고 음해당하는 것이 그분에겐 굉장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 같다. 와, 이종찬이 이렇게 도왔어. 윤석열의 친일 행각에 이론적인 쉴드를 쳤어. 그게 이종찬이었어. 광복 회장이 윤석열을 두둔해주면서 쉴드를 계속 쳐줬는데 그 선을 넘어간 건 니들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종찬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도저히 참지 못한 거야, 이종찬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김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며 이종찬에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으로 일관한다. 와, 진짜 쓰레기다, 쓰레기. 이런 상황에서 보훈부 광복회 내부 감사 검토. 광복절 행사 정치 중립 위반 판단이다. 뒤끝이 있어, 이것들은. 뒤끝이 있어요. 얘네가 이런 놈들이야. 그런데도 얘네를 두둔하고 지지했잖아. 아니, 나이를 좀 처묵 하셨으면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하고 윤석열의 친일 행적을 두둔해 줬었냐고. 이 양반아. 나이 먹으면 현명해진다? 다 거짓말입니다. 광복회는 정부로부터 연간 32억을 지원받는 보훈분 산하단체. 이게 돈 갖고 쥐고 흔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에요. 그러면서 차기 주일대사 주목하는 일본 뭐 이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2025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이야. 그래서 이때 뭔가 일본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큰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일 수교 60주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년은 더 중요한 해다라는 겁니다. 이 만평, 이게 뭐냐?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을사오적들이 여기 이렇게 있고 조약에 서명을 하는. 이거 보니까 2025년은요. 한일 수교 60주년이긴 한데 을사늑약 120년이 되는 해예요. 내년이 을사년이더라고. 1905년 을사오적에 의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나라를 뺏겼어. 우리는 뺏겼고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득했지. 얼마나 기분 좋은 날이냐고. 일본 극우 세력들에게는요. 내년이 중요한 게 한일 수교 60주년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 한국을 먹었던 105년 을사년이 2025년 을사년으로 돌아오는 해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 기억이겠어요? 일본 극우 세력들하고 찰떡 같은 팀워크를 자랑하는 윤석열 정부. 내년 을사년에 일본 극우들이 원하는 커다란 선물을 줄 계획 아니냐? 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매국노들의 고위직 진출, 특히나 역사 관련된 조직에 대가리로 다 집어넣고 있잖아. 매국노들을. 이게 왜 그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거 안 해도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굳이 그 짓거리를 해서 왜 지지율을 더 떨어뜨릴까 했는데, 내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이 중요해서 이걸 내가 생각하고 나니까 그러면 무리를 하는 게 이해가 돼. 2025년이 을사년이야. 일본 극우들에게 축하 파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커다란 선물을 주고 싶은 거야.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 포석 단계로 2024년에 마무리를 져야 돼. 역사 관련한 마무리를 싹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에 독립운동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새끼를 집어넣고 역사 관련돼서 전부 다 뉴라이트들을 싹 다 집어넣고 지지율이 떨어져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 납득이 돼요. 내년엔 거사를 치러야 되니까. 내년 2025년은 을사년이니까 이러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할까 생각해 봤어요. 독도를 넘겨주는 건 임기가 많이 남아서 쉽지 않을 겁니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넘기는 건 쉽진 않을 거고, 그건 임기 말에나 뻥 터트리고 런할 가능성은 있어도 그건 어려울 건데, 아마도 역사적인 부분들이 있죠. 이전에 아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 다시는 사과하지 않는다. 이번 사과로 끝이다. 통석의 념인가? 뭐 이딴 소리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발표를 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사 관련돼서 전부 다 싹 정리하는 작업들, 이걸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내년이 을사년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나서 퍼즐이 풀린 기분이야. 이 정권 내년까지 가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 바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납득이 되잖아. 내년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을사늑약 120주년이야. 걔네들 입장에선 잔치를 벌여야 될 거 아니야. 을사년을 그냥 보낼 수 없다. 이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권 을사년 전에 끝내야 된다.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 올해 안에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